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 어떻게 이런 맛을 냈을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도 특별한 커피의 맛을 내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의 양, 물의 세기, 그리고 커피의 입자 크기만 조절할 수 있다면 정말 쉬운데요. 오늘도 바리스타 김유진 선생님과 함께 바리스타 강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리퍼 그리고 커피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수업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고노 드리퍼와 채집을 이용해서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노 드리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앞서서 멜리타 그리고 칼리타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칼리타는 넓은 바닥면에 추출구가 3개, 멜리타는 넓은 바닥면에 추출구가 1개인데 반해서 고노는 원추형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노 드리퍼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이 통과하는 층이 깊고요. 속도는 빨라서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퍼 필터로서는요, 융필터에 가장 근접한 맛을 낸다고도 합니다. 고노 드리퍼의 특성을 보시면요, 물을 어디에서 부어도 한 줄기로 모여서 커피가 떨어진다는 게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매번 제가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뜸 들이기인 것 같습니다. 네. 뜸을 들일 때 그리고 물을 부을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칼리타 멜리타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면요, 가장 깊은 층에 뜸이 잘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노 같은 경우는 중간 부분을 점드립식으로 뜸을 들여준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출까지는요, 굉장히 더 가는 물줄기로 천천히 추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2차, 3차가 지날수록 약간 속도가 빨라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 고노 드립으로 그 커피를 내릴 때 그 맛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고노 드리퍼는요, 중간 배전의 커피를 추출할 때 가장 맛있게 내린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신 원두의 품질이 나쁘면요, 그 나쁜 맛을 직선적으로 드러낸다는 맹점도 안고 있습니다. 페이퍼 드립으로서는 추출법이 좀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고노 드리퍼를 통해서 오늘은 어떤 원두를 네. 내려볼까요? 자, 오늘은 과테말라 안티구아 커피를 내려볼 텐데, 네. 과테말라는요, 1750년대에 커피가 처음 소개가 되었지만 커피가 제대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라고 합니다. 네. 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커피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수출 품목에서 커피가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국가 차원에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국토 대부분이요, 미네랄이 풍부한 화산재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후 또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요. 일교차와 습도차가 커서 커피 재배에 가장 이상적인 기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안티구아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네. 진정한 이 커피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과테말라를 상징하는 안티구아는요, 30년마다 한 번씩 폭발하는 화산 지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폭발마다 나오는 질소를요, 풍부하게 흡수를 해서 스모크 커피의 대명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요, 로부스타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과테말라 안티구아는 생산 고도에 따라서 등급을 좀 분류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생산 고도에 따른 등급 분류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가장 높은 등급을 SHB, 그 다음은 HB, 그 다음은 SH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고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네, SHB는요, 1400m 이상을 얘기하고요. 네. HB는 1200m에서 1400m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SH는 1000m에서 1200m에서 자라는 커피를 뜻합니다. 네. 자, 우리가 커피의 대국이라고 하면 콜롬비아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워시드 방식으로 가공을 네. 했어요. 네. 그럼 이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가공을 하나요?
과테말라 역시 습식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과테말라에서 나온 커피는요. 훈연, 향신료, 과일향 등 묵직한 바디감이 이루어져서 네. 굉장히 중후한 느낌을 가지는 커피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네. 과티말라 안티구아, 어느 정도 적정한 그 온도의 양, 물의 네. 온도의 양, 그리고 네. 원두의 양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배정 방법도 좀 특이할 것 같은데 네. 소개해 주시죠. 네, 과테말라 안티구아의 배전도는요, 강배전이고요. 추출해주는 물의 온도는 80도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주는 원액의 밀리리터 수는요, 120ml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과테말라 안티구아에 네.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으니까 실습을 통해서 좀 배워보죠. 네. 네, 그러면 고노 드리퍼를 이용해서 안티구아를 내려볼 텐데요. 네. 페이퍼 필터를 먼저 접어보겠습니다. 모양이 어떤가요? 좀 다르네요. 네. 페이퍼 필터의 모양은 드리퍼의 모양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페이퍼 필터를 접는 방식은요, 다른 필터에 비해서는 간단합니다. 접혀져 있는 부분을 살짝 접어주시고요. 네. 이 끝에 각 부분을 살짝 둥글게 만들어준 다음에 바로 장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필터가 장착이 됐으면 그 위에 분쇄된 원두를 넣어 주겠습니다. 네, 고노 드리퍼에도 역시 수평을 맞춰 주고요. 물의 온도는 탄자니아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0도 초반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물의 온도가 맞춰졌으면 드리퍼를 서버 위에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뜸을 들여줄 텐데요. 칼리타보다는 원두 중앙층이 훨씬 깊기 때문에 중앙에는 점드립식으로 해서 깊이까지 물을 흡수시켜 주겠습니다. 네. 뜸 들이는 시간은 칼리타와 똑같이 30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추출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드립 방식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원두층이 깊은 중앙 부분에 물줄기를 최대한 가늘게 천천히 주입해 주겠습니다. 네, 1차 추출이 끝났고요. 물이 다 빠지기 전에 얼른 2차 추출 들어가겠습니다.
추출이 끝났고요. 마지막 3차 추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출이 끝났고요. 이제 120ml가 되면 드리퍼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60ml의 물을 희석을 해주겠습니다. 네, 추출 끝났습니다.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입안에서 네. 연기가 좀 가득 메우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티구아의 특성이 잘 산 커피가 내려졌다는 뜻인데요. 네. 뭔가 미끌미끌한 듯한 느낌으로 느껴지시나요? 네, 약간 혀의 끝에서 그런 네.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강배전은요, 오일 성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깔끔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입안 가득 뭔가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안티구아 추출이 끝났으니까요, 채집의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키식 커피라는 말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터키식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터키식 커피는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추출 방식이고요. 설탕과 커피와 물을 함께 넣어서 끓여 먹는 방식입니다. 네. 악마처럼 검고 지역처럼 뜨겁고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는 말이 딱 떠오르는 커피의 맛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앞에 지금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요. 네. 이 기구들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뚜껑이 없는 것을 채집배라고 표현을 하고요. 뚜껑이 있는 걸 이브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터키 이외의 나라에서는요. 구분을 하지 않고 이브릭이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 터키식 커피를 만들고 맛보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내가 몇 인분을 내릴 건가에 따라서 용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1인분, 2인분, 3, 4인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용량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고요. 1인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커피는 7, 8g, 물의 양은 50에서 60ml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설탕의 양은 커피와 1대1 비율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달아서 설탕은 조금만 넣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분쇄를 하는 분쇄도는요. 에스프레소보다 가늘게 분쇄를 해서요. 먹었을 때 좀 거리낌이 없는 느낌까지 분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또 터키인들은 네. 이 거품이 없는 그런 커피를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예의가 없이 느낀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거품이 나냐 안 나냐는요. 설탕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커피의 신선도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터키식 커피, 이 적정한 물의 양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배전 강도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주로 강배전된 콩을 사용을 하지만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전 터키에서는요, 이 예비 신부들의 조신함을 이 채집의 커피를 끓이는 걸로 파악을 했다고 하던데, 네. 아직도 그런가요? 네, 이따가 준희 씨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바로 우리가 또 추출하는 방법으로 넘어갈까요? 네, 지금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터키식 커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채집배를 준비를 하시고요. 네. 저는 한 3인분 정도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g의 원두를 준비하시고요. 넣어줍니다. 자, 저는 1대1 비율로 하면 너무 달 것 같아서 2대1 비율로 설탕을 준비를 했고요. 네.
약 12g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0ml의 물을 넣어줍니다. 자, 이제 중불로 끓여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씨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네. 커피가 끓으면서요, 거품이 생기면서 넘치려고 할 거예요. 넘치려고 할 때마다 빼주고 거품을 가라앉혀 줬다가 다시 불에 올리고를 한 3번 정도 반복을 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커피와 설탕과 물이 잘 섞이도록요, 한번 저어주고요. 굉장히 좀 건축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추출된 뒤에 맛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직 기다려 주시고요. 네.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아직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제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넘치려고 할 때 잠깐 빼줘서 가라앉혔다가요. 이 터키에서는 예비 신부의 조신함을 채습의 커피 끓이는 방법을 통해서 네. 좀 알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왜인지 알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굉장히 금방 끓어오르니까 네, 맞습니다. 집중을 하고 계셔야겠죠. 순발력이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다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끓어 넘치는 속도가 빠릅니다. 자, 해주시고요. 네, 한 번만 더 해보면 되겠네요. 자, 굉장히 빠릅니다. 네. 자, 이제 해주시면 추출 끝났습니다. 아, 정말 새카만데요. 네, 이제는 커피 가루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잔에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아. 네, 제가 터키식 커피를 따라봤습니다. 이제 시음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시음을 하나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또 이렇게 물과 원두 그 입자 자체를 끓인 커피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진하네요. 네. 하지만 진하고 쓰지만은 않죠. 설탕이 약간 들어가서. 달달한 맛도 나면서 네. 좀 입자가 근데 약간 좀 까끌까끌거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나요? 네. 가라앉았다가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 터키식 커피 추출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앞서서 이 핸드드립 커피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아이스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스 핸드드립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이스 핸드드립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멜리타 회사에서 나온 기구인데요. 네. 이 기구를 이용해서 아이스 핸드드립 커피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모양이나 구조가 조금은 지금까지 봐왔던 거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구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맨 아래쪽에 비커는요, 일반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는 추출되는 커피가 받아지는 곳이고요. 자, 이쪽이 얼음을 넣는 곳입니다. 네. 얼음을 넣은 뒤에 뚜껑을 닫아주고요. 그 위에 드리퍼를 올려서 커피를 추출을 해주면 뜨거운 물에서 추출된 커피가 얼음을 만나서 밑에는 차가운 커피로 변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아이스 커피를 좀 만들어 마실 때에는 네. 커피를 넣고 물을 넣고 또 얼음을 섞는 게 일반적인데 네. 지금 이번에는 이제 커피를 얼음을 거쳐서 또 차갑게 내리는 네. 방법이군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는 좀 네. 실전으로 들어가서 내리는 방법을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물은요 80도 초반으로 준비를 해줬고요. 자, 원두의 양은
20g을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커피를 내릴 때는 15g으로 1인분을 내려주는데요. 네. 아이스는 5g을 더해서 20g으로 내려주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네, 얼음을 통하면서 커피가 조금 싱거워질 수가 있기 아. 때문에 커피 양을 조금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커피 표면은 이제 수평을 맞춰주고요. 드리퍼를 올려줍니다. 자, 나머지는 일반 핸드드립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뜸을 들여주고요. 뜨거운 물에 뜸을 들였을 때와 네, 그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뜸을 들일 때 뭐 차이는 없나요? 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차이가 하나 있다면 추출된 커피가 얼음을 통하면서 차가워진다라는 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뜸을 들여줬고요. 자, 이제 뜸이 어느 정도 들었고요. 네. 1차 추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를 추출할 때는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요. 한쪽으로 한번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추출이 끝났고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2차 추출로 가겠습니다. 네. 차 추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네. 뜨거운 커피를 추출할 때보다는 네, 조금 더 그 추출하는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원하는 양이 됐으면 드리퍼를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양은 어느 정도로 뽑아야지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보시면 한 컵으로 하면 양이 너무 작아서 한 컵과 두 컵의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진한 아이스 커피가 추출이 되었고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색깔이 굉장히 진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번 제가 맛을 또-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과테말라 안티구아르로 지금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 봤는데요. 앞서서 뜨거운 물로 추출했을 때보다는 좀 풍미가 약간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향이 조금 더 약한 느낌이 듭니다만 네. 맛은 어떠신가요? 맛은 굉장히 좀 뜨거운 물로 추출했을 때보다는 저는 상당히 좀 살짝 부드러운 것 같아서 부드러운 좋거든요. 느낌이요? 네. 그래도 입안 가득한 연기의 느낌은 조금 네, 그대로인 느껴지는 것 것 같아요.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이스로 내리나 뜨거운 커피로 내리나 그 스모크한 느낌의 매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노 드리퍼 그리고 채집에 터키시 커피를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또 과테말라 안티구아르 커피에 대해서도 선생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커피 세계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무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는요, 바리스타 강사 김효진 선생님과 함께 커피의 무한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더욱더 알찬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